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2024에 새로 추가된 생성형 채우기 제너레이티브 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채우기는 2024년에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AI를 이용하고요. 막강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합성과 같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엄청난 작업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뛰어난 퀄리티는 기본이고요.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렛츠고! 에디터 몽키. 포토샵을 실행시키시고요. 제공해드린 소스 중에 아이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캔버스 쪽에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게 한글판 이름은 상황별 작업 표시줄이고요. 영문은 컨텍츄얼 태스크바라고 합니다. 만약 안 보이시는 분들은 상단 메뉴에 창 항목을 보시면 밑에 상황별 작업 표시줄이 있는데요.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체크하시고요. 상황별 작업 표시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작업 상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기본 상태는 이렇게 피사체 선택, 배경 제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옆에는 자주 쓰는 기능을 넣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 게 이미지 변형, 단축키, 컨트롤 T입니다. 그 옆은 조정 레이어 생성입니다.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죠. 이거는 이 레이어 창 하단에 보면 옆에 똑같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서는 버튼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사체 선택은 이미지에서 사람을 선택해주는 도구입니다. 클릭해보시면 이미지에서 아이들이 전부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J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에서 아이들만 따로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비슷한 기능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죠? 네, 바로 개체 선택 도구입니다. 개체 선택 도구는 옆에 툴박스 보시면 개체 선택 도구라고 있죠? 선택하시면 개체 선택 도구가 피사체 선택이랑 다른 점은 이미지 안에 사람이나 물건 할 거 없이 개체들을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하면 이렇게 한 명 한 명 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배경 제거입니다. 아까 한 것처럼 피사체를 선택해 가지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하면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 배경 제거 기능은 왜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배경 제거 방식은 방금처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배경을 안 보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배경을 인식하고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초강좌 5강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기능을 잘 쓰진 않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 하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별 작업 표시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바로 선택 도구를 사용할 때 표시되는 생성형 채우기일 겁니다. 제공해드린 소스 중에 등산, 여성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여성 옆에 영역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선택하고 나면 상황별 작업 표시줄의 모습이 아까하고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은 생성형 채우기, 그리고 옆에 자주 쓰는 기능들로는 선택 영역 수정, 그리고 선택 반전,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선택 영역 채우기, 그리고 조정 레이어 생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별 작업 표시줄이 이 커서 방향을 따라서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작업할 때 많이 불편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상황별 작업 표시줄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맨 밑에 놔두고 이 점점점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클릭해 가지고 바 위치 고정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이 바가 제 선택 영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생성형 채우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생성형 채우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프롬프트를 쓸 수 있는 창으로 변경됩니다. 강아지라고 쓰고 강아지라고 쓰고 생성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팔레트 영역 중앙에 속성창에 생성형 레이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생성이 되고 있는 3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각각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어울리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도 이렇게 옆으로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음 화살표가 생깁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다시 생성하고 싶으시다면 생성을 또다시 누르시거나 여기 옆에 속성창에서 생성을 누르셔도 됩니다. 눌러보면 다시 생성된 게 보이고요. 속성창에는 이렇게 아까 생성했던 거랑 해서 누적된 결과물들이 한 번에 보여집니다. 골라보고 저는 이게 가장 자연스럽네요. 그럼 이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밑에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어요. 눈을 끄시면 원본, 눈을 켜시면 방금 생성한 강아지가 보입니다. 이 배경과 강아지를 하나로 합치고 싶으시다면 Shift나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2개의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2를 눌러서 합쳐줄게요. 그럼 하나로 합쳐졌죠? 이렇게 하고 나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영어로 써도 먹힐까? 도그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생성형 채우기 클릭하시고 영어로 도그 써볼게요. 생성되네요. 그죠? 포토샵 한글판에서는 한국어, 영어 둘 다 인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기죠. 영문판에서도 둘 다 인식될까? 그래서 영문판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도그는 당연히 되겠죠. 영문판이니까. 한국어로 강아지라고 써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인식합니다. 영문판, 한글판 상관없이 모든 포토샵에는 한국어, 영어가 둘 다 인식이 됩니다. AI를 이용하는 생성형 채우기는 오프라인에서는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 방법은 3가지인데 좀 전에 했듯이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서 생성형 채우기 버튼을 누르는 방법, 그리고 선택한 영역 이렇게 선택하시고 선택한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클릭, 그리고 생성형 채우기 클릭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단 메뉴 편집에서 생성형 채우기 이걸 클릭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뭘 써도 상관없고요. 사용하는 용도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처럼 무언가를 생성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의 일부분을 다른 걸로 교체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의 일부분을 없애고 싶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지에 없던 배경을 만들어서 사이즈를 늘리고 싶을 때, 이렇게 4가지 전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강아지 만드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를 해보면 강아지를 올가미 도구로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채우기를 클릭, 여기다가 고양이 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생성, 이렇게 하시면
강아지가 고양이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합쳐볼까요? 두 개 선택하시고 컨트롤 E. 세 번째는 이미지의 일부분을 없애고 싶을 때입니다. 올가미 도구로 여자를 선택하시고요. 그림자까지 선택할게요. 그림자도 없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하시고 생성형 채우기. 그리고 나서 프롬프트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생성을 누르시면 선택한 곳의 개체를 없애줍니다. 생성. 감쪽 같죠?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상단 메뉴 편집에 보면 생성형 채우기 위에 내용 인식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영문판에는 컨텐트 어웨어 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어웨어 필은 AI를 이용한 방식은 아니고요. 주변 범위의 픽셀을 계산해서 내부를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똑같이 여자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어 선택하시고 편집, 내용인식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초록색이 보여요. 그죠? 초록색은 이제 적용시킬 범위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뺄 부분들은 이렇게 빼시면 돼요. 다리 같은 경우는 빼시고 이 옆쪽도 좀 뺄게요. 너무 멀리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확인. 이걸 보시고 감쪽 같네, 생성형 채우기 안 써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대해서 보시면 보세요. 중간중간 이런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럼 생성형 채우기를 볼까요? 생성형 채우기는 중간중간 부자연스러운 거 없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 날아간 것까지 되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는 것들은 더 이상 컨텐트 어웨어 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생성형 채우기를 사용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미지 크기를 늘리는 겁니다. 제공해드린 소스 중에 캐릭터 남성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열어보시면 세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가로가 긴 사이즈로 만들고 싶을 때 이런 기능을 사용합니다. 툴박스에서 크롭 툴이 있어요. 한글판에는 자르기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를 선택하고 나면 이미지의 외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옆으로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늘리시고 이렇게 늘리시고 프롬프트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생성을 누르시면 짜잔, 이렇게 없던 배경이 생성이 됩니다. 좋죠? 여기에서 또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확대시키면 이미지 크기를 정확히 맞추기 힘들잖아요. 저는 1920, 1080 풀 HD 사이즈로 정확하게 생성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컨트롤 N을 눌러서 캔버스를 새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N 누르고 1920, 1080 선택하시고요. 만들기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캐릭터 남성을 불러올게요. 중앙에 배치하고 엔터.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사각형 도구 선택합니다. 사각형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남성 부분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선택 영역 반전 컨트롤 시프트 I. 그러면 남성이 있는 중앙 부분을 제외한 양쪽이 선택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빈 공간하고
이미지 끝부분을 일부러 겹치게 같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대로 프롬프트 없이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생성형 채우기, 프롬프트 없이 생성. 그리고 괜찮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다시 생성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확대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가 생성형 채우기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내긴 아쉬우니까 두 가지 정도 더 해볼게요. 첫 번째는 광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없애볼게요. 제공해드린 소스 중에 광장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앨 겁니다. 없앨 때 무리해서 한 번에 다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없애주시면 돼요. 조금씩 조금 선택해서 생성량 채우기, 아무것도 넣지 않고 생성. 없어졌죠? 이렇게 다 조금씩 선택해서 없애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또 생성형 채우기, 프롬프트 없이 생성. 네, 이렇게 하고 또 합치시고 조금씩 계속 없애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성형 채우기를 통해서 지워봤습니다. 너무 편하죠? 마지막으로 해볼 건 생성형 채우기를 이용한 간단한 합성입니다. 제공해드린 소스 중에 산 위의 성이라고 열어볼게요. 이 왼쪽을 절벽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가미 툴로 이 옆에를 선택하시고요. 생성형 채우기, 하늘이라고 써볼게요. 됐네요.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칠게요. 컨트롤 E 눌러서 하나로 합치시고, 이 건물 돼 있는 거를 산으로 바꿔볼게요. 이쪽을 선택하시고요. 전부 다 선택하시고 생성형 채우기, 산이라고 쳐볼게요. 전 이걸 선택해 볼게요. 두 개를 또 합쳐 볼게요. 컨트롤 E로. 그리고 밑에 쪽을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생성형 채우기, 오솔길 생성. 네, 얘로 선택해 볼게요. 컨트롤 E. 그리고 옆에 나무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다가 생성형 채우기, 기괴한 나무. 네, 얘로 해서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보름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름달, 생성형 채우기, 보름달. 이걸로 선택해 볼게요. 컨트롤 2로 하시고 올가미 툴 다시 선택하시고 여기 이렇게 길게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까마귀 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생성. 마음에 드는 거 나왔네요. 네, 이렇게 가져갈게요. 얘는 2개 가져가고, 그리고 크게 한번 그리고 번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생성형 채우기, 번개. 이게 마음에 드네요. 네, 어떠신가요? 아까 사진을 가지고 너무 편하게 합성이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한 생성형 채우기는 AI를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되는 양이 많아져서 더 정교해지고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이렇듯 포토샵뿐만 아니라 모든 툴들에서 AI는 이제 핵심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자인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직접 찍으러 가거나 그림을 직접 그리거나 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엄청 오래 걸리거나 퀄리티가 정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구글링을 해서 찾으면 훨씬 빠르게 훨씬 퀄리티 좋은 소스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AI도 같은 겁니다. 머지않아서 AI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 그리고 영상 생성 결과물들의 퀄리티 차이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벌어질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AI는 이제 기술을 다루는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 채널에 올려져 있는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AI 정보들도 보시고요.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본 것과 안 해본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럼 생성형 채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